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엊그제 시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해서 종가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끝내줬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던 2차 전지주 에코프로, BM, LG엔솔,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많게는 한 9%, 적게는 한 3%씩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뭐 하락을 멈추고 상승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대한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쪽도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제 지금 산다고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보고 좀 빠지더라도 그 정도는 좀 이렇게 감내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지금 정도는 조금씩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좋지 않은 얘기들은 많지만요, 원래 악재가 이렇게 많이 쏟아질 때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그런 방법부터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을 보면 거래소가요 0.33% 풀었습니다. 그래서 2478포인트, 코스닥이 그보다 더 강해서 1.64% 올라서 83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들 좋았지만 특히 코스닥 2차 전지주 관련해서 그쪽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7조니까 최근 들어서 10조 아래로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또 특히 오늘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는 별 재미가 없다,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 11조죠.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 12조였다가 오늘 또 11조인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거래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장 규모인데 거래대금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 지수도 조금 올랐고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0포인트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닥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길쭉하게 났거든요. 물론 저 윗꼬리가 난 걸로 봐서는 매물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얼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단기 반등, 그러니까 하락세가 저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요, 하락이 좀 저지되는 그런 느낌인데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하락세 일변도이다가 최근 한 3일 동안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근한 5일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좀 다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매물을 좀 받기는 받았지만 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끝났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좀 매수가 들어온다. 특히나 배터리 소재주 이런 쪽으로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주 바닥에서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역시나 이제 매물이 좀 있죠. 지금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좀 쏟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최근에 모양이 조금 나왔고 오늘도 약간 반등폭이 더 컸는데요. 일봉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소가 빠질 때도 코스닥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늦게 이렇게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래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래소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종가에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밀렸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오르고 나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 소재주, 셀 업체 이런 쪽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끝까지
시장을 좀 받쳐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다. 지수도 조금 더 강했고 거래 대금도 거래소에 비해서 강했고 분봉으로 봤을 때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임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보면요, 오늘은 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3,8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근한 6천억 넘게 매도 우위했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7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은 미미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골고루 오늘은 수급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 수급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삼성전자 80만 주, 하이닉스 40만 주, 보통 한 몇백만 주씩 사다가 좀 최근에는 매도 우위도 하다가 오늘은 약간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아 18만 주, 눈에 띄죠. 카카오 7만 주, 네이버 10만 주.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던 그런 종목들을 오늘 이렇게 이어서 샀다. 한미반도체 24만 주 산 것도 눈에 띄네요. 삼성중공업 73만 주 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주들 에코프로, BM도 적은 수량이지만 기관하고 외인들이 살짝 매수 우위하면서 오늘 저점에서 좀 사자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한 달여 동안 거래 주체별 매매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팔다가 금년 초에 다시 이렇게 사자 우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월 19일 날 7천억, 1월 22일 날 2,900억, 1,300억, 700억, 400억. 오늘은 거래소 3,700억. 이게 거래소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뭐 4천억, 3천억, 2천억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팔자 우위죠.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살짝 사고는 있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팔자 우위인데 최근 시장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특징일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요. 매일매일 체크하면 좋겠죠. 안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자금 사정을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고객예탁금 50조 5천억인데요. 살짝 늘었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한 10조 정도 이렇게 돈들이 개인들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게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MMF 쪽으로 옮겨서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MMF라든가 이런 돈들은 금방 또 주식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증시 주변 자금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된다. 여전히 증시 주변 자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 이렇습니다. 17조 8천억인데 절대 금액이 아직도 대단히 많다. 신용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물렸다고 봐야 되겠죠. 20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에서. 미수금도 이렇게 9,400억이니까 여전히 미수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미수 들어가면 이익이 훨씬 더 많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200포인트가 이렇게 빠진 시장에서는 아마 미수 들어가신 분들이 다들 손해보고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급매물,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외 시장 보면 다우가 어제 0.6%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단하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나스닥 이런 모양이고요. 여전히 강세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살짝 빠지긴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어제 12%가 빠졌습니다. 그 전날 시간외에서 한 3% 빠지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최악은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가 좀 주춤했다. 그러면서 성장성에서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요. 이렇게 주가가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요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우리 배터리 소재주 셀 업체들은 오늘 또 그러면서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항상 테슬라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화를 보이다가요. 오늘은 또 정반대로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세를 보면 알겠죠.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나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이나 이런 게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흐름을 탈 것인지 아마 다음 주 초면 좀 보일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약간 좀 시들했죠. 또 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해 가지고 지금 BYD라든가 TSMC라든가 이 두 개 업체만 겨우 지금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살아남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전기차 완성차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주나 셀 업체들이 오늘 단기 기술적 반등을 보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 요 흐름을 앞으로 좀 면밀히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중에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좋았던 그런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상승세가 아주 강했던 종목들 공통점이요.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연기금 중심으로 최근에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갔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래프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그런 케이스에 들고요. 더존비주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이 중심이 돼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것도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렇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다. 또 하나 좀 특별한 종목인데요.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래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히 한 달 동안 많이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좋습니다. 약간 최근에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요. CS 윈드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올리는 바닥에서부터는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팔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그런 수급 관계가 좀 특별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최근에 실적이든 또는 어떤 재료든 그런 거다 이제 상관이 됐지만은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더라. 그것도 꾸준히 추세적으로 샀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제가 조금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한화투자증권, 증권주는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화투자증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의 한 10만 주 가량을 매일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사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죠? 매일 한 11만 주씩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근데 그래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증권주 일반적인 증권주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자로 그은 듯이 요 추세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지지선에만 가면 여지없이 이렇게 반등하면서 사주더라 하는 얘기죠. 요 또 매수 주체가 연기금이더라. 좀 특징이 있죠.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주식이 아닌가.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났던데요. 하나투자증권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나, 이제 굳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그 토스가 지금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총 그 예상해 놓은 거 보니까요. 한 15조에서 한 2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여기 지분을 한 9.28% 가지고 있어요. 그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얼른 따져도 20조에 10%라고 그러면 2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여기 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도요. 지금 5.95%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를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그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승인이 될 것으로들 그렇게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죠. 그때가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금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화투자증권이 그런 어떤 큰 호재들을 지금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게 아직 그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토스가 상장이 되고 또 비트 이쪽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요게 이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은 그때쯤 상당폭 상승해 줄 가능성도 있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연기금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사시기에 그렇다고 그래도 넣어놓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싶어요. 앞에 고점에서 한 2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판에다 넣어놓고 좀 보시고 요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싶은데요. 요 추세가 이렇게 자로 잰 듯 딱 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 제가 아주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려서 아마 금년 초에 수익률이 가장 컸던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바닥에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이렇게 보십시오. 꾸준히 이렇게 근 한 달간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35,000주 오늘 또 7,000주 이렇게 샀습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이렇게 좀 사고 있는 게 보이고요. 중요한 건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면서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다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이렇게 보시면 또 신고가지 않습니까? 신고가 났다는 거는 지금 또 팔면 안 되겠죠.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 특히 지금 재료가 이제 수반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 쿠팡에 밀려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고전을 하다가 이제 해외 직구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매출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부터 이렇게 연기금들이 꾸준히 사면서 이렇게 올려왔다. 이런 특징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CJ 대한통운 지금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주 밑에서 샀다고 그러면 오를 때마다 조금 분할해서 이익을 챙겨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좀 쫓아가기에는 조금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지신 분들 영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더존 비주원. 최근에 제가 가장 이렇게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근한 1년간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1년간 못 올라서 여러 가지 그 항의성 댓글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기관하고 외국인 아니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렸던 힘의 원천이 연기금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외에도 보험 많이 샀죠. 투신 그러죠. 금융투자, 사모 골고루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기관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그러면서 수급에서 그렇게 좋아지면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한 6, 70% 올랐죠. 요 주식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오늘 아마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2020년 13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무너졌다가 근 한 1년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매물 집중된데 요 그 수렁 같은 늪 같은 요그 매물대 여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긴 매물대 위에 그 뒤에 이렇게 긴 매물대는 어디냐고 그러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8만 원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물 공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에서 몸이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기금이나 기관 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면 8만 원대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요. 한번 끝까지 가보겠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더전비주어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성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해외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제 대표성을 좀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한동훈 그 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그 더전비전 가가지고 AI 관련해서 이렇게 그 세미나라고 그럽니까? 그런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더전비전이 그쪽 관련해서는 좀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AI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더전비전이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 60, 7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수익 내는 구간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사 모았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매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는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 같은 경우가 아침에 아주 낮게 출발했거든요. 어찌 보면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쫓아갔다가 또 물리게 되면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꾸준히 좀 버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CS 윈드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한데요. 먼저 이렇게 그 수급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다른 게 있냐고 그러면요. 연기금에서 이렇게 꾸준히 사다가 최근에 이렇게 팔자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사자 우위에 있는데 CS 윈드가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게요. 최근에 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들 이런 모양인데 트럼프 얘기죠. 트럼프 당선이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샀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판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입니다. 8만 9천 원 갔다가 4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5만 원대인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저금리 쪽으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CS 윈드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빠졌던 악재가 소멸되면서 조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가격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공매도가 한 50만 주 조금 안 됩니다. 원래는 한 70만 주가량 됐다가 환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매도 있던 친구들이 많이 환매수를 했고 신용도 지금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많이들 좀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실적 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마 리서치도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수급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연기금이거든요. 미미하지만 매수 우위하는 날이 굉장히 많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좀 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3호에서도 이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사는 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보다는 좀 약하지만 기관 쪽에서 이렇게 조금 매수 우위하고 있다. 파마 리서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적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요. 리쥬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2020년부터 보면 330억, 520억, 650억, 작년에는 980억, 작년 실적이 아주 도드라지죠. 이렇게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파마 리서치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봤을 때요. 이 바닥은 좀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데 사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 부담이 좀 없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15만 8천 원에서부터 지금 11만 원까지니까요. 한 30% 넘게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매물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매물대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짝 주저앉았는데요. 사는 가격으로서는 매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적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인데 최근에는 리쥬란 관련해서 화장품까지 그 유명세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각 증권사들에서 추천이 가장 많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는 지금 들어가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모처럼 이렇게 좋았습니다. 배터리 소재주 또 배터리 셀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는 9%, BM은 7%, LG에너지 솔루션은 3.5% 올랐는데요. 제 보기에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이 정도면 단기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시장은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일봉을 보면 하락이 좀 멈추고 이제는 좀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이 좀 길쭉하게 이렇게 난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 특히나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1년 내내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에 한 3일 동안은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못 따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었다고 그랬을 때 중국 시장이 바닥만 확인시켜 준다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도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세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요. 수급상에서 기관이나 또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던 종목들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런 수급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각자가 가진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재료라든지요. 또는 낙폭이 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좋은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급하고 재료를 같이 갖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던 종목을 언제 파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나면서 밑에가 거래가 늘면서 추세가 이렇게 꺾일 때 음봉 한 번에 팔기는 그러고요. 음봉 한 두세 개 났을 때 이게 매도 그 신호를 확인하고 팔아주는 게 좋다. 더구나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밑에 거래량이 불쑥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는 거는 그때쯤 팔자.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중간에 팔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대체로 10% 20% 수익을 이렇게 남기고 파는데 나중에 보면 막 2배 올라 있고 3배 올라 있고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10배씩 오르는 종목을 초기에 10% 20% 먹고 팔아가지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비싸다고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급등 종목은 쉽게 파는 거 아니다. 특히 신고가 나는 종목은 무조건 좀 지켜봐야 된다.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그런 류의 종목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진득하게 뚝심 있게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